자, 이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두 개인데 이것도 역시 최근에 정말 인터넷 뜨겁게 달군 소식입니다. 군대 가면 당연히 이제 개월수만 채우면 속된 말로 해서 심각한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이제 진급이 되는데 이제 이 병사들의 자동 진급을 폐지하겠다. 그래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진급 누락 제도가 있었긴 했는데 네네. 최대 2개월만 누락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는 자동이 아니라 심사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심사 기준을 통과 못하면 무기한으로 진급이 누락이 된다는 거죠. 지난해 이제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제 뭐 진급 못하고 일병에서 계속 머무를 수도 있게. 근데 그렇다고 또 일병으로 전역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전역 1개월 전에는 이제 상병 진급을 해주고 네. 전역 당일에 네. 병장 진급을 시켜서 전역은 일단 병장으로 시켜주는데 네. 병장 하루 하는 거예요. 병장 하루인 거죠. 24시간 기준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뭐 병적 증명서에는 병장으로 나오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개정된 시행 규칙이 이제 실제로 시행된다고 이제 국방부가 발표를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의무복무로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진급까지 누락시켜서 우리 아이들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게 골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병사들 월급이 많이들 이제 많이 이제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죠. 네, 병장이 한 150만 원 된다고요. 지금 네. 토탈로 치면은 월급은 150이고 네. 이제 지원금까지 합하면 205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가 결국 이렇게 월급 아끼려고 어떻게 월급 좀 덜 쓰려고 뭐 일부러 친구 안 시키려고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 맘카페를 중심으로 청원까지 올라오고 시끄럽다고 하는데 좀 이제 주요 내용 우리 행정사님께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냥 딱 이해하기 쉽게 병사들은 자동 진급에서 그렇죠. 진급 심사로 바뀌었어요. 이 네 글자가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심사를 기준으로 네. 예전처럼 진급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되냐? 예를 들어서 계속 일병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상병 병장도 안 되고. 예를 들어 내 후임병이 나보다 이제 계급을 그렇죠. 낮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군입대 자녀가 있는 분들이나 지금 군입대 한 분들은 이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일단은 국방부의 개정 취지는 네.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전투력 향상과 네. 성실한 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개정 취지는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봐도 전투력이 좀 향상돼야 되고. 그러니까 취지만 보면 저도 공감됩니다. 네, 지금 뭐 세계적으로 전쟁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병사들의 그렇죠. 전투 능력이 중요한 것이 이제 다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번 달 19일 기준으로 이제 국회 국민청원을 보니까 국군장병 진급 누락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에 61,284명 19일 기준으로 뭐 청원 취지를 한번 제가 좀 읽어봐드리면 최근 자동 진급 제도가 폐지되고 무한 진급 누락이라는 황당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20살 꽃다운 나이에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대해서 최선을 다해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수행하는 병사들의 사기 저하 및 병 상호 간 혼란을 야기하는 불편 부당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올라와 있는데 사기 저하가 일어나죠. 사기 저하는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제 여건을 조성해주고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조금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군대는 대부분 이제 나이 순이 아니고 계급 순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렇죠. 부사관이나 장교들도 그럼요. 계급에 그 충성하고 예를 들어서 계급에 격려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금 이제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고 네. 아마 군대 생활 해봤겠지만 군에서 정말 잘하는 인원들도 엄청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아주 쉽게 통과하는 인원들도 많고 그걸 또 준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인원들도 많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DP나 신병 이런 거 보면 또 네. 군생활 또 제대로 못하는 인원들도 또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패급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청원의 핵심 취지에서도 네.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수행하는 병사들이 사기 저하와 네. 병상호 간의 혼란을 야기한다. 이거는 뭐냐면 네. 지금 국방부가 잘못한 걸 명확히 찝은 거예요. 이게 공론화 과정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 공론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공청회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는데 네. 안 거쳤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군대 측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고무줄이에요. 심사 기준은 있지만 그거 측정할 때 자기들이 마음대로 측정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평가 항목이 대부분 거의 체력 사격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체력과 사격.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 비전 투명과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네.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시행한 거죠. 치사병이 네. 밥을 잘하면 되는 거지. 행정병은 행정일을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평가 기준이 있나요? 보완이 필요해 보이네요. 왜 그러냐면 치사병도 저도 데리고 있어봤지만 치사병은 뭐 1년에 한 번 할 수도 없고 예. 지금 또 여기다가 뭐가 문제냐면 2년 전에 네. 식단 부실하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식단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면서 사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이 핵심이 있어요.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네. 국방부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병역 자원들이 어떤 인원들이 지금 오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1999년도에 네. 40만 명이 입대 인원들이었단 말이에요. 복무 대상이 거의 39만 1000명. 이 인원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급수가 네. 신체 급수가 거의 다 1, 2급이에요. 이때 당시 1급이 16만 명. 그러네요. 그죠? 2급이 1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체 건강한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급이 16만 2,843에서 40%고 네네. 2급이 14만 5,750명, 35.8%. 그러니까 76%가 되네 거의. 그렇죠. 1, 2급이. 네. 근데 지금 보면 2023년도 한번 보시면 예, 예. 1급이 5만 명이에요. 5만 4천 명.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2급이 7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 2급을 비율을 합쳐가지고 54% 정도밖에 안 네. 돼요. 그러니까 그 비율도 떨어졌네. 비율도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네. 비율이 떨어진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3급까지는 대부분 네. 현역으로 입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3급은 거의 인원수가 바뀌질 않았어요. 그렇죠. 얘는 신체적 문제가 있는 인원들이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아픈 인원들과 1, 2급이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병역이 아픈 인원들이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병역 판정 기준은 계속 타이트해졌단 말이에요. 형발도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원이나 이런 걸로 갔는데 형발도 지금 입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척추 측만증 인원도 지금 입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복무 대상이 자꾸 줄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준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뉴스만 찾아봐도 많이 나와요. 코로나로 걸려가지고 폐에 문제 있는 인원도 가고 뇌병변 장애가 있어도 가고. 근데 이런 인원들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봐도 굉장히 세밀한 기준이 필요해 보여요. 일단 지금 일단 민원이 엄청나요. 민원이 지금. 제가 한번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이 맘카페, 소위 말하는 맘카페 중심으로 난리가. 내 아들이 이제 진급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지휘관들을 이제 전화기 불나겠죠. 전화 아마 못 받을, 다른 업무 못 할 겁니다. 지금도 뭐 내 자식들이 아프거나 뭔 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챙겨달라고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막 그러는데 부모님들 마음 뭐 이해 네. 안 가는 건 아니죠. 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상급부대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때 네. 과연 실무부대, 창급부대의 그런 현실을 반영했냐.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빠진 상태에서 자동 진급을 그냥 심사를 하겠다라고 해버려서 법령을 그냥 국방부 장관이 바꿨죠. 이거 신원식 장관이 바꾸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저 군대 생활할 때나 똑같은 게 뭐냐면 창급 부대하고의 소통이 네. 안 돼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현실 반영에 대한 부분이 너무 없었고 그리고 국방부가 가장 또 못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이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네.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제도라고 하면 공론화 과정 거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병역 감소에 대한 부분과 이런 병역 판정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되고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아픈 인원들이 계속 군에 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네. 이런 정책을 펴지 않았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은 네. 군도 전투력 상상도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국가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투력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지켜봐야지. 그렇죠. 주특기별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투원, 비전투원 나눠서 이렇게 하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또 예를 들어서 많은 문제점은 나겠지만 향후 방향성은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시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하는지 지켜봐야지. 뭐 무조건 지금 현 상태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사기가 예, 좋아질 그렇게 거라고 하는 건- 단정 지어버리면 좀 네. 성급한 것 같다. 현역 군은이
렌트카에 소총을 두고 내린 이야기. 네, 병사들의 자동 진급 폐지로 인한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우려와 걱정과 불만,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안 행정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